경매 목적 부동산에 가등기가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될 건가에 관한 얘기예요. 갑수의 부동산에 을이라는 사람의 근저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B라는 사람의 가등기가 있습니다. 그럼 이 가등기는 둘 중에 하나죠? 보전 가등기이거나 아니면 담보 가등기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되게 되면 자, 근저당이 매각으로 소멸하게 되고 근저당이 말소기준 권리 역할을 함으로써 근저당이 소멸하게 되면 후손이 가등기도 당연히 소멸하는 거죠. 따라서 이게 보전 가등기인지 담보 가등기 묻지 않고 당연히 소멸한단 말입니다. 보전 가등기라면 그냥 소멸하고 말 것이고 이게 담보 가등기라면 담보 가등기 뭐하고 똑같다고요? 담보 가등기 뭐하고 똑같다고? 저당권하고 똑같다고. 후순위 저당권. 이게 이순위 저당권자죠. 따라 이게 담보 가등기라고 한다면 근저당권자가 받아가고 나머지 돈이 있으면 담보 가등기권자가 배당을 받는단 말입니다. 보전 가등기라고 한다면 그냥 소멸하고 말 것이고. 자, 그런데 보세요. 이게 가등기라면 이렇게 된다고. 그런데 이게 만약에 가등기가 근저당보다 먼저 설정된 가등기다. 선순위 가등기다. 근저당보다 먼저 설정된 가등기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마찬가지로 여기도 뭐예요? 보전 가등기로 등기될 수도 있고 담보 가등기로 등기될 수도 있는 거죠. 담보 가등기로 등기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거 뭐라고요? 담보 가등기 뭐라고? 저당권이라고 그랬죠. 따라서 자, 가등기가 근저당보다 먼저 설정된 가등기가 있다 하더라도 그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다라고 한다면 말소기준권은 이게 아니라 이게 말소기준권이죠. 따라서 이 사례에서는 어느 게 말소기준권이든 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에 요 가등기와 근저당 사이에 무슨 지상권이 있다든지 대항력 있는 대항력권 같은 입차권이 있다든지 하게 되는 경우에 말소기준권리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거냐 이거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이게 말소기준권리라면 이건 인수되는 거지. 이게 말소기준권리라고 하는 건 소멸되는 거지. 자,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일 때는 이를 저당권이란 말입니다. 저당권이라서 이건 매각으로 소멸하는 거야. 매각으로 소멸하니까 보세요. 후순위 가등기다라고 하면 그게 보전 가등기든 담보 가등기든 모두 매각으로 소멸하니까 낙찰자인 나한테는 아무 영향 안 미치는 거지. 후순위 가등기를 우리가 그 가등기가 보전 가등기, 담보 가등기 우리는 이를 파악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나 선순위 가등기라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선순위 가등기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담보 가등기라고 한다면 저당권처럼 매각으로 소멸하는 거지. 그게 최선순위라고 한다면 담보 가등기가 말소기준 권리가 될 수 있는 거죠. 문제는 보전 가등기로 등기가 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담보 가등기로 등기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이건 저당권이야. 근데 이게 보전 가등기로 등기되어 있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보전 가등기로 등기되어 있으면 다 보전 가등기야. 그게 아니고 진짜로 보전 가등기인데 실질이 보전 가등기인데 보전 가등기로 등기된 경우도 있고 담보 가등기인데도 불구하고 보전 가등기로 등기된 경우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담보 가등기인데도 왜 보전 가등기로 등기되는 경우가 왜 생기는가? 이유는 이겁니다. 보세요. 등기관은 등기공무원을 말합니다. 등기관은 형식적 심사 권한밖에 없습니다. 실질적 심사 권한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등기관은 등기를 신청한 그대로 등기부에 기재할 수 있을 따름입니다. 따라서 등기를 신청할 때에 가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를 신청하는 사람이 보전 가등기로 등기 신청하면 등기부에 보전 가등기로 기재가 돼. 근데 담보 가등기로 등기 신청하게 되면 등기부에 담보 가등기로 기재된단 말입니다. 즉 등기관이 이것이 보전 가등기냐 담보 가등기냐를 실체관계에 들어서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이 말이야. 이를 등기관은 형식적 심사권만 갖고 실질적 심사권을 갖지 못한다라는 말이 그런 얘기입니다. 다른 얘기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그 얘기를 다시 말해보게 보세요. 가대 부동산을 을에게 매매를 등기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합니다.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에 갑과 을 두 사람이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일체 서류들을 다 제출하기만 하면 그러면 등기소에서는 등기관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될 의무를 부담한단 말이에요.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 필요한 서류들이 뭡니까? 필요한 서류들이 등기 원인 서류로 매매계약서, 그 다음에 매매계약서, 저기서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또 여기 주소증명서로 주민등록 등본, 또 뭐예요? 여기서 매도인이 갖고 있었던 등기필증, 그 외에 인지, 이런 것들 해가지고 모두 신청하게 되면 등기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춰서 등기를 신청하면
등기관은 소유권 이전되기를 해줘야 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단 말입니다. 등기관이 실제로 두 사람 사이에 진정한 매매 계약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이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지. 갑과 을 두 사람 사이에 실제로 매매 계약이 없어. 갑이 을에게 판 거 아니야. 근데 갑이 을에게 등기 명의를 넘겨놓기 위하여, 빼돌려놓기 위하여 매매를 가장 소유권 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더라도 등기관은 두 사람 사이에 진정한 매매 계약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심사할 권한이 없단 말입니다. 등기 신청 서류가 적법한 등기 신청 서류를 모두 갖췄는가 안 갖췄는가 이것만 형식적으로 조사한단 말입니다. 실질관계 들어가 조사할 권한이 없단 말입니다. 또 이럴 수 있겠죠. 갑이 을에게 이 부동산을 증여해. 근데 증여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증여가 아니라 등기 원인을 매매로 가정하여 매매계약서를 등기 원인 서면으로 제출해가지고 소유권 신청해. 그러면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을 하게 되면 등기관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을 해줘야 돼. 실제로 등기관이 있단 말고 이 두 사람 사이에 등기 원인이 매매인지 증여인지 이를 실질관계에 들어가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를 뭐라고 하는가? 등기관은 등기공무원을 말합니다. 등기공무원은 형식적 심사 권한만 갖고 실질적 심사 권한은 갖지 못한다라는 말이 그런 얘기라고요. 따라서 보세요. 여기서 담보가등기라 하더라도 보전가등기로 등기 신청하게 되면 보전가등기로 등기비 올라간다는 얘기지. 그러면 왜 담보가등기인데도 불구하고 왜 보전가등기로 등기하는 경우가 왜 생기는가라는 얘기입니다. 자, 보전가등기와 담보가등기를 두 가등기를 등기부상의 형식으로 나누게 된 것은 근래 일입니다. 옛날에는 그런 것 없이 그냥 가등기였어. 그냥 가등기인데 가등기의 실질이 보전가등기일 수도 있고 담보가등기일 수도 있고 실질이 나눠지는 거지 등기 형식이 나눠지는 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근데 근래 와가지고 담보가등기와 보전가등기의 등기 형식을 달리해서 보전가등기의 등기 형식과 담보가등기의 등기 형식이 다르단 말입니다. 따라서 가등기권자가 담보가등기로 등기 신청하게 되면 등기부에 담보가등기로 기재가 되는 거지. 근데 담보가등기를 하더라도 등기 신청할 때 보전가등기로 등기 신청하게 되면 보전가등기로 기재가 되는 거야, 등기부에. 전에는 그냥 가등기였다고. 최근에 와가지고 보전가등기와 담보가등기를 나눠서 등기를 신청하는데 옛날에는 그냥 단순하게 가등기로 등기 신청했다고. 그러다 보니까 그 관례에 따라서 그냥 담보가등기에 불구하고 보전가등기로 등기 신청하는 경우가 점점 생긴단 말입니다. 또 보세요. 보전가등기하고 담보가등기하고 효력은 어느 게 더 강하겠습니까? 보전가등기가 더 강해? 담보가등기가 더 강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담보가등기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담보가등기를 하는 이유가 뭐야? 돈 받으려고 하는 거지. 돈 받으려고 한다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교환가치 지배를 목적으로 설정하는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야. 보전가등기는 뭡니까? 보전가등기는 소유권을 통째로 취득하려고 소유권을 취득하려고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를 모두 다 취득하려고 하는 게 보전가등기지. 그렇죠? 자, 보전가등기 효력이 강해? 담보가등기 효력이 강해? 당연히 보전가등기 효력이 강하지. 따라서 담보가등기인데도 불구하고 효력이 보다 더 강한 보전가등기로 등기 신청한단 말입니다. 보전가등기로 등기 신청하게 되면 등기부에는 담보가등기인데 불구하고 보전가등기로 등기부에 올라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셨습니까? 따라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담보가등기로 등기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이건 담보가등기라고 보면 돼. 근데 보전가등기로 등기되어 있다. 보전가등기로 등기돼서 모두 보전가등기라고 단언하면 안 돼. 담보가등기인데도 불구하고 보전가등기로 등기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매목적 부동산에 가등기가 붙어 있으면 법원에서는 가등기권자한테 통지서를 보냅니다. 최고서를 보냅니다. 너의 가등기가 무슨 가등기냐? 본래임의 가등기인 보전가등기냐? 아니면 채권담보 목적으로 저당권 대행으로 담보가등기냐? 담보가등기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담보가등기다라고 한다면 배당료 종이까지 채권액을 신고하라고 하는 거죠. 왜 여기서 채권액을 신고하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전에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보세요. 첫 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 전까지 자 등기부에 채권액 기재가 등기부에 나타나는 사람은 당연배당 채권자라 그랬죠. 그런데 첫 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 이후에 여기 채권의 기재가 나타나는 권리자들은 반드시 배당 요구를 해야 되고 배당 요구를 하는 배당이 제외된다 그랬죠.
그런데 담보가등기는 말이에요. 권리자가 등기부에 담보가등기라고 하는 기재만 나타나지 구체적인 채권액이 얼마다고 나타나지 않는단 말입니다.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보세요. 아까 314페이지에 보전가등기 등기 양식을 살펴봤었죠? 자, 뒤로 갑니다. 그럼 담보가등기 317페이지에 담보가등기 있죠? 담보가등기 거기 보면 등기 양식이 자, 담보가등기하고 보전가등기하고 양식이 다르잖아요. 비교해 볼까요? 자, 왔다 갔다 합니다. 보전가등기는 어떻습니까? 등기 목적이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지. 그리고 등기 원인이 맨날 매달치 매매 예약이죠. 그런데 자, 담보가등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등기 목적이 소유권 이전 담보가등기지. 등기 원인이 몇 년 몇 월 며칠 대물 반환 예약이지. 다르죠? 다르단 근데 보세요. 담보가등기는 등기가 됐다라고 하더라도 그거 보게 되면 담보가등기는 어떻습니까? 가등기 권리자 김갑돌 사람만 나오지. 가등기가 미리 경매 개시 결정 전에 가등기가 되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가등기는 채권액의 기재가 나타나지 않잖아, 등기부에. 그래서 가등기는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전에 가등기가 됐다 하더라도 가등기 담보권자라고 한다면 반드시 배당률 조인까지 채권액을 신고해야 돼. 그래서 가등기권자한테는 채권액을 신고하라고 최고서를 보낸단 말입니다. 교재 321페이지 보세요. 321페이지. 거기 보면 어떻습니까? 최고서 있죠? 별지기 부동산에 대하여 면절 매달 며칠 경매 개시 결정하였으므로 귀하명의 가등기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언제까지? 배당 요구 종기인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이 법원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뭘 신고하라는 겁니까? 첫 번째 뭡니까? 담보가등기입니까? 보전가등기입니까? 두 번째, 담보가등기라면 채권액이 얼마입니까? 이걸 신고하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 밑에 보세요. 유의사항에 보게 되면 담보가등기 권리자는 이 기간 내, 위 기간이 뭡니까? 배당 요구 종기까지지? 배당 종기까지 채권 신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배당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배당 요구 종기까지 가등기 담보권자를 하더라도 여기서 채권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 배당에서 제외된다고요. 그래서 가등기권자한테 모두 통지서를 보낸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셨습니까? 자, 여기 보세요. 그러면 지금 가등기권자라고 한다면 자, 후순위 가등기권자는 얘는 보전가등기 담보가든지 우리는 여기 얘에 대해서 우리는 보전가등기다. 담보가 모두 매각으로 소멸하고 낙찰자에 나한테 아무 영향 안 미치는 거잖아. 이거 몰라도 좋죠. 근데 선순위 가등기라면 얘가 달라지잖아요. 선순위 가등기를 하더라도 이것이 선순위 가등기가 담보가등기로 등기되어 있어. 담보가등기로 등기되어 있으면 걱정 안 해도 되겠죠? 근데 이게 보전가등기로 등기되어 있으면 이게 인수 여부가 문제될 것 아닙니까? 인수 여부가 문제되는데 보전가등기로 등기됐다고 해가지고 모두 보전가등기가 아니고 담보가등기인데도 불구하고 보전가등기로 등기되는 경우가 있잖아. 담보가등기라고 한다면 이게 뭐라고? 저당권이라고 그랬죠? 그럼 이거는 소멸하는 거야. 근데 이게 만약에 보전가등기다, 진정한 보전가등기다라고 한다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인수되는 거지, 가등기가. 가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낙찰자한테 넘어올 때 가등기가 살아있는 상태로 넘어온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법원에서는 이 가등기권자한테 네 가등기가 무슨 가등기냐라고 물어본단 말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게 담보가등기로 등기되어 있다고 한다면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지. 선순위 가등기가 보전가등기로 등기되어 있단 말입니다. 보전가등기로 등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얘가 보전가등기로 등기된 사람이 배당료 조인까지 나 담보가등기입니다. 채권액 얼마입니다. 라고 해가지고 채권 신고를 하게 되면 채권 신고를 했다라고 하는 말은 담보가등기라는 얘기지. 보전가등기로 등기됐으면 나 담보가등기라고 자기가 스스로 자기 권리를 그렇게 주장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거 소멸이야. 문제는 얘가 보전가등기로 등기된 사람이 채권 신고를 안 했어. 채권 신고를 안 했으면 이거는 그럼 뭐예요? 이거는요. 채권 신고를 안 했으면 이거는 이거는 보전가등기일 수 있는 거지. 자, 보세요. 얘가 보전가등기로 등기된 자가 나는 보전가등기입니다 라고 자기 권리를 밝히거나 아니면 나는 보전가등기입니다, 보전가등기 담보가든지 너의 가등기의 모습을 신고하라 라고 하는데 침묵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법원에서는 보다 효력이 강한, 어느 게 더 효력이 강하다고 했습니까? 보전가등기 효력이 강하다고 그랬지. 보다 효력이 강한 보전가등기로 취급한단 말입니다.
따라서 선순위 가등기로 등기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얘가 네 가등기가 무슨 가등기냐라고 법원에 취득했을 때에 나 보전 가등기입니다 라고 하거나 아니면 보전 가등기 담보 가등기인지 배당률 종인까지 의견을 밝히지 않아서 보전 가등기로 취급하는 경우다 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가등기는 인수되는 가등기가 된다 이 말입니다. 가등기가 인수된다라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낙찰자에게 소유권 넘어온다 하더라도 이 가등기는 말소 등기 안 된다는 얘기지. 가등기가 말소 등기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걸 간단하게 다시 자 인수되는 것으로 바꿔볼까요? 갑소유 부동산에 을이라는 건저당권자가 있습니다. A라고 하는 가등기권자가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자, 이 선순위 가등기가 이거 보전 가등기로 한다면 이게 인수되는 거죠. 그럼 이게 X라는 사람이 낙찰된다 하더라도 근저당 이하의 다른 것들은 모두 매각을 소멸하지만 이건 소멸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가등기가 살아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등기부상에 내가 이걸 낙찰받아서 5억짜리를 내가 1억에 낙찰받아서 이 가등기 때문에 5억짜리 1억까지 낙찰됐는데 나중에 내가 5억짜리 1억에 낙찰받다 하더라도 나중에 A가 나중에 가등기에 본등기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가등기 이후에 된 등기들은 모두 직권말소된다 그랬죠. 직권말소된다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낙찰자는 자기가 취득한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 소유권을 통째로 날리다는 얘기지. 인수된다라고 했을 때 보세요. 전세권이 인수된다 또는 임차권이 인수된다라고 한다면 인수되는 전세금만큼 인수되는 보증금만큼 내가 위험을 부담하는 거지. 근데 가등기가 인수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취득한 부동산에 통째로 다 날아갈 수 있는 위험이 생긴다는 얘기지. 위험의 정도가 다른 거죠. 따라서 가등기가 인수되는 가등기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 경매에 참가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가등기가 인수되는 가등기다라고 한다면 법원에서 어떻게 하는가? 매각기를 열어봤자 보세요. 인수되는 가등기가 있어. 매각기를 열어봤자 계속 유찰 계속 유찰되겠지.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인수되는 가등기가 있다라고 한다면 법원에서 어떻게 되는가? 경매 절차를 사실상 중지합니다. 매각기를 열지 않아. 경매 개시 결정만 하고 구체적인 매각기를 실시 안 해. 언제까지 안 하는가? 이 가등기가 실효된 가등기다라는 사실이 밝혀지거나 이 가등기가 보전 가등기가 아니고 담보 가등기라는 사실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경매 절차를 매각기 절차를 열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를 경매 절차를 사실상 중지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사실상 중지한다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사실상 중지한다는 말은 중지하에 한다는 말은 아니야. 인수되는 가등기가 있는 경우에 경매 절차를 중지하는 것이 법원의 일반적인 관행이다 이 말이거든요. 따라서 이게 인수되는 가등기가 있는 경우에 중지할 수도 있습니다만 중지하지 않고 법원에서 속행할 수도 있어. 다만 속행할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속행할 때는 반드시 인수되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 인수되는 권리가 있다라는 걸 어디에 기재해야 되겠죠? 어디다 기재합니까? 인수되는 권리 존재를 매각물건 명의서에 매각으로 인하여 소멸되지 아니하는 등기된 권리 또는 가점은 그 안에 몇 년 몇 월 며칠자 가등기 또는 매각으로 소멸하지 아니하는 몇 년 몇 월 며칠자 가등기 있음 이렇게 친절을 그렇게 하든 어떻든 가등기의 존재를 매각물건 명의서에 기재하고 속행하겠죠. 여기까지 절차 이해가? 인수되는 가등기가 있어서 경매 절차를 사실상 중지한다라고 하면 매각길이 열리지 않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매각길이 열리지 않으니까 나는 그 경매에 참가할 수도 없는 거지. 그렇죠? 문제는 인수되는 가등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매각물건 명의서에 인수되는 가등기의 존재를 기재해놓고 경매 절차를 속행하는 거야. 속행한다라고 한다면 나도 매각길이 계속 열리니까 나도 경매에 참가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나도 이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속행하는 경우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야. 이때는 인수되는 가등기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5억짜리가 1억까지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함부로 경매에 참가 못하겠죠. 예? 왜 그렇습니까? 내가 싸게 낙찰받다 하더라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게 되면 소유권 통째로 날아가는 거지. 그래서 인수되는 가등기에 있다고 한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동산의 경매는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싸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근데 제가 금방 그랬습니다. 인수되는 가등기에 있다고 한다면 무조건 경매에 못 들어간다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못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걸 바꿔서 말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수되는 가등기 있다라고 하더라도 가등기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의 특단의 사정이 있다라고 한다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지. 그 특단의 사정이 뭐냐 이거지. 특단의 사정, 등기부상으로서는 공부상으로는 인수되는 가등기가 나와 있어. 그러나 사실상 이 가등기는 실효된 가등기야. 그럼 내가 걱정하지 않아도 돼. 그런 가등기가 존재할 수 있단 말입니다. 내가 이를 어떻게 구분해서 내가 할 수 있냐라는 얘기죠. 그럼 이거는 인수되는 가등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건 겁먹지 않아도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 다 못 들어가도 5억짜리 1억까지 떨어졌는데 불구하고 다른 사람 다 못 들어가. 나는 안다라면 나는 들어갈 수 있는 거지. 그게 그 특단의 사정이 뭐냐라는 얘기인데 이런 겁니다. 간단하게만 얘기하겠습니다. 그 가등기가 실효된, 자, 첫 번째가 이겁니다. 그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라는 사실을 내가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이런 겁니다. 얘가 보전 가등기, 담보 가등기인지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일단 보전 가등기로 취급한다 그랬지? 근데 보세요. 보전 가등기로 취급된 A라는 사람이 배당 요구 종기 이후에 권리 신고를 했어. 채권액을 신고했어.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 배당 요구 종기야. 여기 매각기일이야. 자, 채권 신고를 하긴 했는데 배당 요구 종기 이후에 얘가 채권 신고를 했어. 그럼 배당 요구 종기에 채권 신고를 한 것은 이거 무효지? 채권 신고 안 한 거는 마찬가지지. 그러나 얘가 채권 신고를 했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얘가 채권 신고한 건 뭘 얘기하는 거야? 나는 담보 가등기가 채권 신고한 거지. 그러면 이거는요, 얘는 보전 가등기로 취급된다 하더라도 지 스스로 담보 가등기라는 사실을 자백한 것이기 때문에 돈을 못 받는가, 돈을 받냐 못 받냐 묻지 않고 우리는 이거는 인수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또 이럴 수가 있습니다. 보전 가등기로 등기된 자가 배당 요구 종기 연기 신청서를 했어. 배당 요구 종기를 연기해달라고 했어. 왜 배당 요구 종기를 왜 연기해달라고 하는 겁니까? 보전 가등기라면 배당률 종기를 연기해달라고 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담보 가등기인데 배당률 종기가 지났어. 배당률을 하고 싶어. 그러니까 배당률 종기 연기를 해야 한단 말입니다. 또 현재는 채권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과거의 경매 사건에서 여기서 얘가 보전 가등기로 등기되자 과거의 경매 사건에서 여기서 채권 신고를 한 기록이 있어. 그럼 그거 가지고 우리는 얘는 담보 가등기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무슨 얘기냐면 이 부동산이 경매로 나왔다가 옛날에 경매로 나왔어. 경매로 나왔다가 취하됐어. 취하됐다가 다시 나왔어. 옛날에 2020년도에 나왔다가 취하되고 나서 다시 2022년도에 다시 나왔어. 2020년도에는 얘가 배당 요구했어. 지금은 배당 요구 안 했어. 배당 요구 안 했으니까 인수되는 것으로 나타나겠지. 그렇다 하더라도 얘가 전에 채권 신고를 한 기록이 있다고 한다면 전에 얘가 담보 가등기 사실을 자백한 거 아닙니까? 또 담보 가등기라 보전 가등기로 됐다 하더라도 보전 가등기가 실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전 가등기 실효되는 경우는 가등기권자가 나중에 소유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가등기권자가 소유권 취득해서 가등기권자가 소유자가 되는 거야. 근데 그 가등기는 말소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 경우는 사실상 그 가등기는 실효된 가등기지. 목적 달성으로 실효된 거지. 그런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또 이럴 수 있습니다. 가등기를 보존하기에 하는 등기청구권은 채권이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따라서 가등기가 돼 있다라고 하더라도 가등기 된 시점이 지금부터 10몇 년 전이다라고 한다면 이 가등기에 기한 등기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했을 가능성도 존재하는 거죠. 주의할 것은 가등기에 기한 등기청구권 10년이 넘어가서 무조건 시효로 소멸했다가 아니라 소멸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얘기했습니다. 왜요? 소멸시의 중단으로 인해 소멸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어쨌든 자 이런 겁니다. 요 얘기를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지금 그냥 이렇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인수되는 가등기다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실효되어서 부담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럼 내가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얘기를 지금 다 설명드릴 수는 없는 게, 자, 우리가 실전투자반에서 인수되는 가등기 관련해서 그것만 가지고 인수되는 가등기와 관련해 가지고 한 4시간 정도 설명합니다.
그리고 실전 사례에서 이런 사례에서 요거를 실제로 이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가등기냐, 이거는 절대로 못 들어가는 가등기냐, 이걸 어떻게 판단할 건가, 이런 경우 어떻게 대책을 세울 건가, 그것을 사례별로 일일이 하나씩 설명해 나가야 되는데 이걸 다 여러분 지금 실력이 요 정도 됐는데 이 정도 되는 거 설명할 수가 없어서 요 정도까지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인수되는 가등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특단의 사정이 있다라고 한다면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고수들의 영역이지 다른 사람 못 들어가. 5억짜리 이렇게까지 떨어져 못 들어가. 아는 사람만 들어가. 자, 가등기에 관한 얘기를 살펴봤습니다.